어제 시작된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충돌로 파행을 빚었고 갑질 의혹 등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했습니다.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내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논문들이 표절 등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재구속 이후 조사를 계속 거부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특검팀이 오늘 2차 강제 구인을 시도할 방침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를 향해 5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전 휴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전부터 시작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자정을 넘겨 14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시작부터 여야 충돌로 파행을 겪은 청문회는 끝내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갑질 의혹 등에 대해 강 후보자는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했지만 국민의힘은 자격이 없다며 장관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자정을 넘겨서야 끝났습니다. 얼마나 민주적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지금 말하는 동안에 12시 1분이 됐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시작한 청문회는 국민의힘이 내건 강선우 아웃피켓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면서 13분 만에 정회됐습니다. 피켓 떼고 나가세요. 지시하지 맙시다. 명령하지 마십시오. 야당은 강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집 쓰레기 처리를 지시했다며 쓰레기 봉투를 꺼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가 이렇게 뒤범벅이 되어서 이런 박스에 엘리베이터에도 있고 이렇게 차량에도 실려져 나왔습니다.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를 가면서 먹으려고 가지고 내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남겨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은 변기 수리 지시 의혹에 대해 적극 엄호했습니다. 화장실에 물난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저희 지역 사무소가 저희 집에서 차로 2분 거리입니다. 지역 보좌진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조언을 구하고 업체 수리에 대한 조언을 구한 부분이 지금 굉장히 와전됐다. 강 후보자는 갑질 의혹을 제보한 전직 보좌진에게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야당은 전직 보좌진의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강 후보자는 상처를 입었을 보좌진에게 사과하며 앞으로 더 배려하며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를 통해 의혹이 해소됐다는 여당에 야당이 갑질왕은 사퇴하라고 맞서고 있어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국회에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렸습니다. 정 후보자는 북한이 주적이 아닌 위협이라고 강조하고 통일부 명칭을 한반도부 등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10시가 넘어 종료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는 북한 주적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주적 대신 위협이란 표현을 쓴 정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힘은 북한 핵무장을 언급하며 반발했고 정 후보자는 정부가 평화를 만들면 된다고 맞섰습니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고 언제인지 우리를 향해서 방사포, 미사일 다 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정 후보자는 통일부의 부처 명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회가 의논할 사항이라고도 했습니다. 통일부의 명칭을 변경하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어요. 간단히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의논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독일의 사례가 사실상의 두 국가를 인정하면서 화해와 교류 협력을 통해서 통일로 나아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가야 할 길은 실용주의 노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가족 태양광 사업과 법안 발의가 이해충돌이란 지적에 대해선 생계형일 뿐 이해충돌 소지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해수부 부산 이전이 이슈였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수행한 공로로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는데 후보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전재수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부터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세종에 있을 때 그 효과를 100이라고 한다면 부산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북거 강로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고 선도해 나간다면 1000만의 효과를. 여당은 이런 전 후보자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첫 번째, 해양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적 기회입니다. 반면 야당은 의견이 갈렸습니다. 부산 지역 의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의 해양 산업 육성을 위해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반면 다른 지역 의원들은 비판했습니다. 국토를 4분 5열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한다는 게 이게 누더기식 행정이지 어떻게 그게 말이나 되는 행정입니까?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고 그 업적으로 전 후보자가 부산시장에 출마하려는 것 아니냐고 꼬집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전 후보자는 출마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면서도 즉답은 피했습니다. 후보자님 불출마 선언이라고 봐도 됩니까? 아니 의원님 세상 일을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수가 없겠지 않습니까? 불출마 선언. 전 후보자는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와 관련해선 강력한 비례 대응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배경은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파행으로 얼룩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최민희 위원장을 겨냥하며 독재 피켓 시위를 벌였는데 갈등이 빚어지면서 시작 7분 만에 산회가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마다 최민희 독재 아웃이라는 피켓이 놓여 있습니다. 지난주 민주당 주도로 방송 3법이 상임위를 통과한 데 대해 야당에서 작정하고 최민희 위원장에게 항의한 겁니다. 최민희 위원장은 즉각 질서 유지를 언급하며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시간이 훨씬 지나 오전 11시 20분쯤 겨우 개회했지만 최 위원장이 피켓 강제 철거를 지시하면서 다시 중단됐습니다.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뛰세요. 자, 제가 지시했습니다. 뛰세요. 오후 1시가 넘어서야 본격적인 청문회가 시작됐고 야당은 배 후보자의 병역 부실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전문 연구요원 복무 당시 회사 폐업 후 근무한 2개월을 병역 기간에 포함한 점과 근무 중 박사 학위 취득이 문제라는 건데 배 후보자는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회사는 세무서상으로는 폐업을 했지만은 기업 부설 연구소 청산하는데 2개월이 시간이 걸렸고 재산 신고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독립생계를 이유로 부모 재산 기록을 공개 거부했는데 피부양자 공제를 받았다는 겁니다. 2013년부터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해갖고 인적 공제 받으셨더라고요. 이전에는 문제가 없으셨습니까? 배 후보자는 부모 소득이 공제 기준을 넘어선 지난해에만 정정 신청했다고 해명했습니다. AI 산업 등 현안 관련 질문도 나왔지만 후보자 역량보다는 개인 신상에 초점이 맞춰진 청문회였다는 평가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과거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검증했던 교수단체가 이번에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을 검증대에 올렸습니다. 그 결과 이 후보자의 연구윤리 위반이 심각한 수준이란 조사 결과가 나오며 학계는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이 후보자는 정면 돌파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현직 교수들이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이례적인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각종 연구 부정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겁니다. 이들은 앞서 범학계 검증단을 꾸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한 교수 단체입니다.
논문 표절 논란에 휘말린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학계의 연구윤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검증단은 이 후보자의 논문 150편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 16편에서 다수의 연구 부정 문제가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자의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학술지에 게재하고 같은 내용의 논문을 교묘하게 쪼개 실적을 쌓았다는 겁니다. 또 이 후보자의 논문 중 표절률이 20% 이상인 논문이 10여 편이고 이 가운데 표절률이 최대 56%인 논문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을 이유로 검증단은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거의 모든 단체에서 이진숙 후보께서 자진 사퇴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생각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간 거취에 대한 언급 없이 정면 돌파를 시사해온 이 후보자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이 후보자는 문제가 된 논문들에 대해 자신이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도 연구 부정은 없었다고 비호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내란 특검팀의 2차 소환 조사에 또다시 응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요. 내란 특검팀은 오늘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강제 구인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내렸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어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출석 요구 시간인 오후 2시가 지나도록 윤 전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고 특검팀은 강제 조사에 나서려 했지만 이마저도 불발됐습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오후 3시 반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서울 고검에 마련된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하면서 강제 구인 시도마저 실패한 겁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웠다며 현재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 측에 윤 전 대통령을 오늘 오후 2시까지 특검 조사실로 데려오도록 2차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특검팀은 계속해서 강제 구인을 시도할 방침이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고 있어 강제 구인 조치를 따를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입니다. 오늘 2차 강제 구인마저 불발될 경우 특검팀은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할 수 있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더 이상 대면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검팀은 추가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제 특검팀은 드론작전 사령부 등 군시설 24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의혹을 들여다보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오전 9시부터 국방부 등 군 관련 기관 2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드론작전사령부, 합동참모본부, 국가안보실 등이 포함됐고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경기도 자택도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외환죄 대신 일반 이적죄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환죄는 외국과의 모의를 입증해야 하지만 일반 이적죄는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의 군사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이익을 준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외환유치죄는 사실상 이게 정말 논쟁거리거든요. 북한을 외국으로 보냐, 통모했느냐, 이거를 입증해야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앞서 특검팀은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담긴 드론사 출신 현역 장교의 녹취와 진술을 확보했고 드론사에 무인기를 납품한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어느 정도 진척시킨 만큼 특검팀은 이제 수사력을 외환 혐의 입증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VIP 경로서를 수사 중인 순직 해병특검팀이 지난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를 압수수색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아이폰 기종 휴대전화 한 대를 확보했습니다. 휴대전화 30여 대, 컴퓨터 하드디스크 10여 개 등 압수물을 확보하였습니다. MBN 취재 결과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마친 뒤 휴대전화 잠금을 풀기 위해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만큼 변호인에게 요청했는데 협조를 받지 못한 겁니다. 최해병 사망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지난해 아이폰을 압수당한 뒤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러면 알려주도록 하십시오. 근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 잠금 상태는 지금도 풀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폰 비밀번호 경우의 수가 500억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윤 전 대통령 휴대전화 내용 확인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특검팀은 압수한 휴대전화를 대검찰청에 넘기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팀이 국토교통부와 용역업체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민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토부 장관실을 비롯해 양평고속도로 사업 타당성을 평가한 용역업체 2곳과 설계를 담당한 한국도로공사도 포함됐습니다. MBN 취재 결과 영장에는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14명이 적혔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이름도 옳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뒤인 2023년 5월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돌연 변경했습니다. 바뀐 종점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1만여 평이 있어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원 전 장관은 논란이 불거지자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제가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의 원 전 장관과 양평군수를 지낸 김성교 국민의힘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들과 김 여사의 어머니, 오빠, 양평군 공무원 등을 출국 금지해둔 상태입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 노선 변경 의사결정에 관여한 인사들을 차례로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다른 사건들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일명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 재계 인사들에게 모레 출석하라고 통보하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 4명에 대해서는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어서 윤지원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모레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습니다.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 윤창호 전 한국금융증권 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도 같은 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기업 최고 경영진에 대해 무더기 소환 조사에 나선 겁니다. 증거인멸 방지를 위하여 우선 사모펀드에 184억 원을 투자한 기관 및 회사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번 주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들 회사는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인 IMS가 자본 잠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184억 원을 부정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런 투자가 기업의 오너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일준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 등 주요 경영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3일 수사를 정식 개시한 후 처음입니다. 이들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본격 참여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한 특검팀은 오늘 사업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 이상화 부사장 등 5명을 소환 조사합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돈은 마귀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예비사무관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한 말입니다. 공직자의 청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인데요. 성남시장 시절 일화까지 언급하며 공직자의 책무를 당부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임 공무원 300여 명 앞에 이재명 대통령이 섰습니다. 약 1시간 30분가량 진행한 특강에서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청렴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돈은 마귀라며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부패한 사람으로 온갖 음해를 당해서 이렇게 공격당해서 이미지가 좋으면 저 사람 저 뭐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정말로 치열하게 제 나름의 삶을 관리해왔죠. 여러분, 이 돈이 마귀예요. 성남시장 시절 돈을 받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려고 사무실에 CCTV를 설치했던 일화도 소개했습니다. 제가 업자들 경고용으로 너네는 나한테 거짓말할 생각 꿈에도 꾸지 마라. 내가 다 찍어 놓는다. 제가 돈 받았다는 소리는 안 듣고 살았죠. 앞서 국무회의에서 강조했던 서유기의 파초선 예시를 또 들며 공직자 권력 활용의 중요성과 책임감도 강조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신임 사무관을 대상으로 특강을 한 건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20년 만입니다. 타운홀 미팅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에 이어 공무원 특강으로 관가와도 소통 행보를 넓혀가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대미 특사단장으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정됐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죠. 그런데 여권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김 전 위원장 재외설이 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MBN에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미 특사단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선한빛 기자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우영 의원과 함께 미국 특사단 파견 요청을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권에서 김 전 위원장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돌연 재외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김 전 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선동, 우민, 광인 정치의 극명한 사례라고 비판한 일 등을 이유로 특사단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특사 재외설에 대해 MBN과 통화해서 연락받은 게 없다면서도 그래서 특사 재외 관련 내용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의 인정과 달리 대통령실은 미국 특사단 내정 사실도 명단을 결정한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는 특사단에 포함되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전혀 밝힌 바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는 만큼 재외설 여부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대통령실의 선택지는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아직 재외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김 전 위원장이 가는 기존안을 유지하거나 논란을 의식해 새로운 단장을 지명하는 방안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MBN에 8월 1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 직전인 7월 넷째 주에 가는 걸로 조율 중이다고 대통령실 상황을 전했습니다. 일각에선 특사단장이 확정되지 못할 경우 얼마 전 미국을 다녀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다시 방미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지난 정부 시절 우리 군이 최소 3차례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냈고 목표 지점은 김정은 관저였다는 주장이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해 도발을 유도하려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범했다며 무인기의 비행 경로와 비행 이력 등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기 국민의 목숨을 건 도박은 처참한 괴멸로 이어질 것이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군 내부 제보 등을 토대로 우리 군의 무인기 7대가 최소 3차례에 걸쳐 북한에 투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3일과 8일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거주지로 알려진 평양 15호 관저 일대가 목표 좌표였고 11월에는 북한 핵심 군시설이 있는 남포가 목표였다고 구체적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도발해서 계엄 명분을 쌓았어야 했는데 무사히 복귀하니까 실망한 건 아닌지. 또 드론 사령부가 3D 프린터로 제작한 전단 투하용 통이 무인기에 장착됐고 이를 위한 프로젝트는 2024년 2월부터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이 시점부터 계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외환 유치 행위가 시작된 셈이라며 비판의 화살을 국민의힘에도 돌렸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해서 왜 자꾸 사과만 하냐? 우리도 피해자라는 말이 나옵니까? 민주당은 현재 드론사가 증거 인멸을 시도 중인 정황도 있다며 특검 강제 수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살게 된 퍼스트도그를 SNS에 깜짝 공개했습니다. 일단 이 강아지는 최근 결혼한 장남 동호 씨 부부의 반려견이고요. 이름은 바비입니다. 관저에서 돌보며 이 대통령은 집사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대통령은 어제 충북 진천에서 진행한 5급 신임 사무관 대상 특강에서 바비에 대한 일화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강아지도 자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압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하고 좀 그것 때문에 갈등이 조금 있었는데 얘가 제 아내한테만 자꾸 가는 거예요. 아까 섭섭했는데 뭐 그럴 만 하겠더라고. 맨날 밥 주고 데리고 노는 게 제 아내니까. 이 대통령은 또 SNS를 통해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견과 살고 있다며 사람과 동물이 어우러져 공존하는 동물복지 선진국을 그려본다 전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만큼이나 대중들의 주목을 받는 퍼스트도그, 바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들리는 응원가, 프로축구 K리그1 김천상무 응원가입니다. 김천상무 선수들의 선행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인데요. 지난 6월 23일 부대로 복귀하던 김천상무 10기에 고재현, 김주찬, 박세진, 전병관 선수, 혼자 리어카를 끄는 한 할머니를 발견하자 선수들은 한마음으로 달려가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부축하고 리어카 손잡이를 대신 잡았는데요. 이들의 선행은 한 누리꾼이 국군 체육부대 게시판에 직접 글을 남기며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의 칭찬이 쏟아졌는데요. 먼저 나서서 따뜻한 선행을 보여준 선수들의 모습에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그렇게 많던 러브버그들 갑자기 자취를 감춘 듯하죠. 그런데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고요. 전문가들은 끝이 아니라 잠깐의 숨고르기라고 진단했습니다. 러브버그의 성충이 이미 수많은 알을 낳고 죽었기 때문인데요.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러브버그 암컷 한 마리가 낳는 알은 300개에서 500개, 유충 상태로 약 1년간 산다는데요. 다시 말해서 지금 눈에는 안 보여도 항상 땅속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내년이 더 큰 문제라고 경고했는데요. 시민들의 불편이 더 커지기 전에 확실한 대책이 마련돼야겠네요.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살려달라 위협받고 있다며 경찰에 30여 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순찰차를 12대나 출동시켜 2시간 넘게 수색에 총력을 다했던 경찰은 뒤늦게 사실을 파악하곤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황지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깊은 밤 서울 은평구의 한 거리에서 한 남성이 통화를 하며 걸어갑니다. 편의점 앞에 자리를 잡고 휴대전화를 만지다가 재차 전화를 겁니다. 다시 걷다가 또다시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잠시 뒤 순찰차 2대가 도착하고 경찰관이 이 남성을 검거합니다. 경찰에게 잇따라 허위 신고를 한 30대 남성 A씨의 모습입니다. A씨는 지난 13일 밤 10시 50분부터 차량이 털렸다, 살려달라며 34차례에 걸쳐 경찰에 거짓 112 신고를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용산구를 시작으로 마포구와 서대문구를 거쳐 은평구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거나 걸어가며 전화를 걸었던 걸로 나타났는데
경찰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찾아내려고 무려 12대의 순찰차를 서둘러 출동시켰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첫 신고 뒤 2시간 40분 만에 검거된 A씨는 술에 취해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는데 지난해 이 같은 허위 신고만 5,400건이나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력이나 또는 어떤 민간 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민사상의 그런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어제 오전 광주광역시의 조선대병원 수술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분도 안 돼 꺼졌지만 수술실 전체가 오염되면서 당일로 예정된 병원 수술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수술실 문이 열려 있고 내부 연기를 빼내는 관이 보입니다. 오전 수술을 준비하던 시간, 갑자기 병원 3층 7번 수술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급하게 소화기로 불을 껐고 소방대원이 출동하기 전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수술 준비 중이던 환자 2명과 의료진 등 4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 가운데 36명이 연기를 마셨고 일부 산소 치료를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화재로 15개 수술실 모두가 운영이 중단되면서 오늘 하루 응급수술 환자들은 모두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됐습니다. 오염 제거를 다 해야 되고 소독도 다시 해야 되고 안전점검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소방당국은 의료기기 24개를 연결했을 수 있는 의료용 전력공급장치 콘센트가 과부하나 누전이 됐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쪽 부위에서 수술 중에 스파크가 튀었다고 그래서 그냥 정확하게 감정을 해야 하려고. 현재 입원 환자의 수술 일정은 일단 미뤘지만 수술실이 언제 다시 정상 운영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에 나섰지만 아직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향해 50일 이내 휴전하지 않으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한효혜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를 향해 앞으로 50일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관세 카드를 꺼내겠다고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be doing very severe tariffs if we don't have a deal in 50 days. Tariffs at about 100%. You'd call them secondary tariffs. You know what that means.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의 무역 상대국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해 글로벌 무역 체계에서 러시아를 고립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방공망뿐 아니라 대규모 공격 무기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고 나토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기 공급 결정에 대해 즉각 감사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무기를 판매하는 형식을 갖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역할을 줄이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는 비판은 피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미국이 수십 년 동안 무역과 군사 분야에서 친구와 적으로부터 수조 달러를 뜯겨왔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동맹과 적국을 가리지 않고 부과한 상호 관세가 정당하다고 강조하면서 동맹국의 방위비 인상을 재차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게시글에서 한국 등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사고를 내는 자동차 보험 사기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교차로나 회전 구간에서 이런 고의 사고가 반복되자 금융감독원이 새로운 대응책을 내놨는데요. 고의 사고 다발 지역을 지날 때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회전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차량을 뒷차가 속도를 높여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낸 건데 차선을 바꾸며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차량을 노렸습니다. 이 같은 자동차 보험 사기는 차량 통행량이 많고 차선이 복잡한 교차로에 집중된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설명입니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5,704억 원으로 3년 연속 증가세인데 전체 자동차 보험 지급액의 3.9%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고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전국의 35곳의 교차로를 지나는 운전자들에게 티맵 내비게이션을 통해 음성 안내가 제공됩니다. 고의 교통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좌회전 시 차선 이탈에 유의하세요. 서울 영등포에서 자동차 보험 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거리입니다. 앞으로 이곳을 지날 때마다 내비게이션에서 안내 음성이 나올 예정입니다. 운전자에겐 차로 변경이나 좌회전 시 주의하도록 유도하고 고의 사고를 노리는 이들에게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접근했을 때 그때 알려주는 게 제일 이제 적시성이고 효과가 좀 크겠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어서 금감원은 이번 음성 안내의 효과가 확인되면 다른 내비게이션 앱으로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뜨거운 여름하면 생각나는 스포츠에 서핑이 빠질 수 없을 텐데요. 세계 서핑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가 아주 색다른 등장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안 그래도 긴장될 텐데 퍼포먼스까지 강심장이 따로 없네요. 맨발로 상공을 나는 남성의 뒤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경이 보입니다. 장비를 착용한 채 파란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있는데요. 잠시 후 등 뒤에 있던 낙하산이 펴지고 안정적으로 바닷가에 착지까지 합니다. 놀라운 광경의 주인공은 세계 서프리그 예선전을 앞둔 서핑 선수로 결의를 다지려고 스카이다이빙으로 등장하는 걸 준비했다죠. 곧바로 경기에 참가해 능숙하게 튜브라이딩 기술을 선보이는데 조금 전까지 하늘에 있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군요. 준비된 이에겐 바다도 하늘도 모두 멋진 무대가 되나 봅니다. 피서 가기 좋은 또 다른 곳, 도서관인데요. 고서적이 가득한 헝가리의 한 도서관에 불청객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수를 셀 수도 없을 정도라는데요. 정체가 뭐였을까요? 헝가리의 한 오래된 도서관. 마스크를 쓴 직원들이 책꽂이에서 책들을 꺼내 한 장씩 넘기며 검수합니다. 최근 도서관 곳곳에서 심각한 감염이 발견되면서 전 도서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는 건데요. 도서관을 떠들썩하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딱정벌레였습니다. 이곳은 13세기에 만들어진 성경을 포함해 중세시대 주요 서적들이 보관돼 있는데 책 속에 파고든 애벌레가 이렇게 구멍을 낸다고요. 책에 쓰인 전분 성분의 접착제에 유인되는 거라는데 기후변화로 날이 더워지면서 감염의 정도가 심해졌다네요. 지난 1995년 7월 미국 시카고에서는 섭씨 41도에 달하는 폭염이 일주일간 이어져 700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는데요. 희생자는 대부분 노인이나 빈곤층 1인 가구였다고 하죠.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700개의 무언가가 마련됐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한 교회 옆으로 수백 개의 하얀 종이컵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얼음을 담는데요. 1995년 7월 13일 시카고 폭염으로 숨진 739명을 추모하는 예술작품입니다. 당시 한낮 최고 기온이 섭씨 41도까지 치솟으면서 취약계층이 큰 피해를 당했는데요. 우범 지역에 살던 이들은 평소 범죄의 희생양이 될까봐 창문을 잘 열지 않으면서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어쩌면 희생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생명수와도 같은 주변의 관심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경제입니다.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아졌지만 일자리는 줄어 지난달 구직자 1명당 일자리가 0.39개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구인 인원은 15만 1,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10% 넘게 감소한 반면 일자리를 찾아 나선 사람은 38만 7,000명으로 12%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이에 따라 구인 인원을 구직 인원으로 나눈 구인 배수는 0.39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사업 신청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전기, 가스 등의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세청 신고 기준 지난해나 올해 발생한 연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하루 전보다 26포인트 오른 3,202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종가가 3,200선을 웃돈 건 2021년 9월 이후 3년 10개월 만입니다. 상승 랠리에 SK하이닉스가 종가 기준 첫 30만 원대를 기록했고 삼성전자도 장중 낙폭을 줄여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의대생에 이어 전공의 복귀 문제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전공의 대표들이 국회를 찾아가 복귀 요구 조건을 전달했는데요. 이들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국회를 찾아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난 전공의 대표단. 복귀 가능성을 열어놓고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살아가야 할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이 현장은 저희가 살아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는 중증 핵심 의료를 재건해 나아가겠습니다. 전공의들은 협의만 잘 이루어진다면 7월 있을 하반기 모집에 참여해 9월부터 병원에서 근무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수련 공백입니다. 병원을 떠나 있었던 만큼 전문의 취득이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내부에선 매년 2월에 진행되는 전문의 취득 시험을 내년 8월에 한 번 더 치를 수 있게 해달라거나 수련 기간 자체를 단축시켜달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의대생들도 마찬가지. 유급 위기에 처한 의대생들이 돌아오려면 학칙 개정 등 학사 유연화 조치가 필요합니다. 환자단체는 특혜성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조건 없이 돌아오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대생이나 전공의가 복귀한다 하더라도 구급의대 이슈가 다시 터지게 되면 또 집단 행동할 거다. 그리고 끝까지 환자의 생명을 도구로 정부를 압박하면 또 정부도 공공의료 포기할 거다. 최근까지 학사 유연화는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유지했던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경기 불황이 길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지갑도 굳게 닫혔죠. 이런 상황에서도 작고 귀여운 캐릭터 상품에는 선뜻 지갑을 열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편의점은 한 바나나 우유 제품을 없어서 못 팔고 있습니다. 뚜껑에 달린 강아지 모양 키링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들어오는 속속 팔리기 때문입니다. 이왕 우유 살 거면 강아지 인형 달린 걸로 살 것 같아요. 귀여우니까 가방 꾸미기 할 때도 좋고 귀여운 거 보면 기분 좋으니까. 2,300원짜리 우유가 중고거래 앱에서 13,000원에 팔리기도 합니다. 한 커피 프랜차이즈는 일본 산요의 강아지와 개구리 캐릭터를 닮은 음료를 선보였습니다. 키링과 자석 같은 굿즈 제품도 일부 매장에서 하루 만에 품절됐습니다. 출시 첫날 매출은 전년 대비 50% 이상 껑충 뛰었고 이 캐릭터 음료들도 하루 10,000잔 넘게 팔리고 있습니다. 헬로키티와 마이 멜로디 등 산요 캐릭터가 그려진 제품을 대거 선보인 화장품 매장도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를 해가지고 작은 위안과 재미와 기쁨 또 나를 표현해가지고 누군가의 칭찬을 받는 것 뭐 이러한 여러 가지 혜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작고 귀여운 무해한 것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 무해력 트렌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화요일인 오늘 전국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빗줄기가 다소 약해지면서 속초 등지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해제가 됐는데요. 비는 오늘 밤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강원과 충북, 영남 지방에 10에서 60mm,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서쪽 지방으로는 10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은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28도로 지난 휴일과 비교해서 3도가량 낮겠고요. 이번 한 주 동안 낮 기온은 30도를 밑돌아서 지난주만큼의 심한 폭염은 없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21.6도, 대전이 21도, 부산 22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창원 28도, 광주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밤 비가 그치고 내일 오전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150mm 이상의 호우가 예보됐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